18년도 국가 국어 문제입니다. 문제가 좀 길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운 건 아닌데 내용이 좀 설명할 게 좀 있더라고요. 길다 보니까. 1번입니다. 방통위 대통령 소속이죠. 공정거래위, 그다음 이거는 국무총리, 소청심사위는 인혁처, 전부 다 행정위원회입니다. 지가 결정하고 지가 집행하고 그다음에 지가 조정하는 그 중에서도 방송통신위원회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거는 중앙행정기관이죠. 그래서 뭐가 틀렸다? 합의제 기관 맞고요. 그다음에 심의 의결하고 집행도 합니다. 행정기관이 아니다가 아니라 행정기관입니다. 이게 틀렸고요. 자, 그다음에 하부기관은 누구다? 보좌기관과 보조기관의 합의예요. 그래서 장관이 있다면 차관, 차장, 실장, 국장, 과장 이게 보조기관, 개선이죠. 그다음에 차관보, 담당관, 심의관 이런 것들이 보좌기관이에요. 이제 합쳐서 하부기관이라고 그래요. 반면에 특별지방행정기관과 부속기관 합쳐서 뭐라고 그래? 소속기관이라고 그래요. 특별지방행정기관, 부속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 틀렸죠? 이건 보조가 아니라 보좌예요. 기관장을 보좌하는 거 보니까 이거는 참모를 말하는 거고, 보조기관은 명령권 행사하는 개선기관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다 틀렸고, 법령 내용이야, 이게요. 그 다음 부속기관은 보다시피 소속기관의 일환이고, 어떤 중앙행정기관에 붙어가지고 그 기관을 지원해주는 교육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조라든지 이게 부속기관입니다. 답은 4번이 맞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공공 서비스죠. 자, 옛날에는 정부가 모든 걸 다 했죠. 지금은 민간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공공성보다는 어떤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단순 행정 사무는 할 수 있다는 거죠. 생활 쓰레기 수거라든지 공무원 하는 것보다는 쓰레기 수거 업체가 하는 게 낫잖아요. 복지 사업이라든지 올해 시험에 뭐가 나오냐면 비영리 단체도 얼마든지 민간 위탁할 수 있어요. 이런 복지 같은 것들은요. 시설 관리도 마찬가지고요. 공공성보다는 능률성이나 전문성이 요구되는 이런 사무들은 민간 위탁될 수 있다는 겁니다. 대안적이라는 게 정부가 다 했던 게 정부 말고 시장이라든지 또는 NGO 같은 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려가니까 과잉 생산 독점으로 인한 부패다. 그러면 경쟁으로 바꾸면 되겠죠. 계약을 통해서 민간업자들한테 입찰 붙이면은 경쟁을 통해서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 얘기고요. 사용자 부담이 돼버리면 주심에 여기서 말하는 공평성은요. 약자하고 형평성 그런 의미가 아니고 네가 썼으니까 네가 그만큼 돈을 내라는 의미예요. 그런 의미의 재정 부담의 공평성은 맞잖아요. 이제 사용자 부담은 물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형평성은 떨어질 수 있겠죠. 사용자 부담이 돼버리면은 근데 여기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네가 썼기 때문에 그만큼 돈을 내야지 쓴 만큼 내는 거니까 재정 부담이 공평하다는 겁니다. 이건 맞는 말이고요. 밑에 게 틀려서 그래요. 사바스는 정부 결정할 것인가, 민간이 결정할 것인가, 정부가 생산하는 할 것인가, 민간이 생산할 것인가를 가지고 10가지를 갈랐죠. 자원봉사는 민간이 결정하고 민간이 생산한 유형입니다. 틀렸죠? 민간이 결정하고 정부가 생산하는 유형은 누구다? 이거는 정부 판매라는 게 있어. 민간업자가 뭘 입찰하면은 정부가 뭘 공고하면은 정부가 이제 참여하는 겁니다. 이렇게 낙찰 받으려고. 그래서 자원봉사나 자조활동 이런 것들은 민간이 결정하고 민간이 스스로 생산하는 유형에 속합니다. 틀렸습니다. 자, 3번입니다. 신공공 관리론이네요. 얘가 나왔을 때는 앞에 있는 관료제와 비교되든지 뒤에 나올 유거버넌스나 신공공 서비스론. 이 친구는 온리 뭐다? 시장 논리 아닌가요? 민영화 시키든지 아니면 시장의 경영 논리가 들어오는 거잖아. 민간의 경영 논리가 들어오니까 내부 효율성 중심이죠. 대신에 이제 합의라든지 참여 같은 게 무시될 수 있지 않을까요? 요게 틀렸습니다. 오히려 정치 논의, 합의와 참여 이걸 강조하다 보니까 내부 효율성을 경시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 거는 뒤에 나올 유거버넌스라든지 신공공 서비스론일 겁니다. 답은 1번입니다. 고객 있잖아. 고객은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선택하는 사람이에요. 옛날에 일방적으로 공급자, 관료가 주는 것보다는 능동적인 건 맞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관료가 서비스를 만들어 놓고 그 중에 선택에 쓰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정말 주인이라면 나한테 이런 강의를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이런 강의를 할 거고 다른 사람 저런 강의를 할 거야. 네가 골라 쓰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뭐다? 수동적이라는 겁니다. 정말 주인이라면은 우리한테 와서 뭘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이미 만들어진 서비스를 골라 쓰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물론 선택권은 존재하죠. 선택권이 존재하다 보니까 독점적인 관료제보다는 좀 더 능동적이겠지만 주인의 입장에서 보는 신공공 서비스론이나 뉴거버넌스론 입장에서 본다면 수동적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예요, 이거는. 자, 그 다음에 보다시피 이 친구는 시장에 기업의 논리가 들어와 재량 줄 테니까 성과 내나 그 얘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재량을 줘버리면 통제가 어려워지겠죠. 특히 성과 측정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민주적 책임성과 기업가적 재량권의 갈등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민주적으로 책임져야 되는데 재량을 주고 창의성 내라는 건데 이 두 가지가 모순되잖아. 창의성을 내려면은 정말 많은 재량권 들어서 얘한테 맡겨줘야 되는데 여기 민주 통제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 맨 마지막에 얘는 시장 논리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시장의 논리와 공의 논리는 다른데 민간 부분이 들어왔을 때 문제가 있다는 거. 책임운용기관이라든지 뭐 성과급제라든지 연봉제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성과 파악이 잘 안 되니까요. 그 얘기다 지금. 그래서 이건 신공공 관리론의 비판이 아니라 뒤에 나올 유거버넌스라든지 신공공 서비스론에 대한 비판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2번을 많이 물어봅니다. 왜 이게 수동적이냐고. 주인에 비해서. 전통적인 관료제에 비해서 능동적이겠지만 주인에 비해서는 수동적이에요. 왜? 관료가 만들어진 다양한 서비스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입니다. 또 재량권하고 통제, 책임성은 서로 모순돼요. 이걸 강조하다 보면 재량권이 침해될 거고 재량권 너무 주다 보면 통제가 잘 안 될 거니까요. 그 얘기야. 4번입니다. 롤스. 롤스는 기억나죠? 절충이론이야. 이게 자유주의론. 이게 사회주의론이라면 이 두 가지가 합쳐져 가지고 최소의 몫은 주자, 나머지는 성과대로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유와 평등을 좋아하는 중도 시각이에요. 자유방임 시각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한 자유는 정치 자유고 이게 진짜 목적이지만 경제 불평등이 심해지면 정치 자유가 깨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정치 자유를 높이기 위해서 어느 정도 불평등을 해소해 줘야 될 거 아니야. 이만큼은 그래야지 내가 정치 발언권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겠죠. 답은 1번 틀렸습니다. 2번입니다. 모든 사회적 가치는 평등하게 배분돼야 돼요. 평등한 배분. 근데 어떤 불평등함이 정당하기 위해서는 일단 기회가 주어져야 되고 사회 최소 수혜자에게 유리하다면은 그런 불평등은 정당하다는 겁니다. 정당한 불평등이라고 그래요. 모든 사회적 가치는 일단 평등하게 배분되어야 된다. 어떤 불평등이 정당하기 위해서는 최소 수혜자한테 우대한 불평등이라면은 그거는 괜찮다는 겁니다. 됐죠? 자, 미국의 60년대 문제점은 파이가 작아서 문제가 아니에요. 파이는 엄청 커요. 그게 골고루 나눠지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인 거야. 이러니까 봐봐. 현저한 불평등이 있는데 효용만 극대화시켜봐요. 그래버리면 가진 자가 더 많이 가져버리죠. 더 벌어지잖아. 오히려 공리주의가 정당화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현저한 불평등 위에서는 효용만 키워서는 사회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배분의 문제를 신경 써야 되겠죠. 그 다음 이 사람은 사회계약론의 전통이야. 다만 원초적 상태라는 가정이 들어온 거죠. 원초 상태에서 우리가 어떤 판단한 것은 정말 합리적이라는 겁니다. 사회계약론 전통이야. 전부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선택한 거잖아. 그 선택점이 바로 뭐다? 최소 극대화죠. 그치? 원초 상태, 내 위치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사람들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 판단은 극히 합리적이다. 한마디로 사회는 이런 합리적 인간들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다만 그 논리가 최소 극대화지 이제. 이건 맞는 말입니다. 답은 그래서 1번이 가장 틀렸어요. 그냥 틀렸습니다. 중도 시각이다 이거는. 자, 5번은 살라몬의 수단 유형이 잘 나왔죠. 직접. 이거는 정부의 의지만으로 할 수 있는 거고, 이제 살라몬의 분류입니다. 그래서 내가 비교되는 게 경제 규제와 사회 규제를 비교하고, 공기업과 출자 기업을 비교하고요. 그다음에 정부 소비는 직접적이다. 직접 대출, 그다음에 정보 제공 같은 것들. 그래서 조세는 안 그래요. 조세 지출, 경제 규제,
정부 소비. 사회 규제가 많이 찍는데 틀렸습니다. 사회 규제는 중간쯤 들어가요. 예, 정부가 어떤 바운드리는 만들 수 있지만 이건 민간이 지켜야 되잖아요. 민간 정부 의지만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러다 보니까 중간쯤 들어가고요. 공기업은 100% 원칙적으로 정부 지분이기 때문에 정부가 만들 수 있습니다. 반면 출자 기업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다 누가 들어간다? 직접 대출하고 정보 제공이 들어가면 돼요. 정보 제공. 그래서 니은, 디귿, 미음이 맞습니다. 살라몬 요새 이거 잘 나왔죠. 그리고 드디어 올해 이제 강제 수단도 나왔죠. 직접은 정부의 의지만으로, 반면 강제는 처벌 여부잖아. 규제가 제일 강하고 돈이 두 번째고 정보가 세 번 마지막에 이제 규제, 경제 규제든 사회 규제든 즉 강제성이 강하고 그다음에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돈은 중간쯤 되고요. 정보 제공이 약한 거로 나와 있어요. 답은 3번입니다. 킹던이죠. 창. 또 나왔지. 문제, 정치, 정책. 이게 만났을 때 이제 뭐야 기회가 열린다는 거죠. 근데 보니까 1번 보니까 대안이 없네. 정책이 없구만. 그러면 안 열리겠죠. 닫힐 수 있다. 그다음에 정기적으로 어떤 국회 주기라든지 정기계회로 열릴 수도 있지만 사건을 계기로 이분은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정치야 정치. 이런 정치는 이런 정기적 규칙적인 것도 있지만 우연한 사건을 계기로 뭐가 열릴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 맞는 말이다. 3번이 틀렸죠. 문제 이슈 정치가 아니라 문제 정책 정치예요. 이슈가 문제잖아 지금. 그래서 이건 틀렸습니다. 쓰레기통 모형을 진일보 시킨 거고요. 쓰레기통 모형도 흐름 모형이다. 문제 해결책 참여자 선택 기회잖아. 흘러다니다가 우연히 만났을 때 정책이 만들어진다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고요. 문제 정치 정책이 흘러다니다가 만난다는 겁니다. 답은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이슈가 아니라 정책으로 바꿔줘야 돼요. 사이버네틱스 이건 뭐냐면 합리 모형과 달라요. 합리 모형은 분석을 통해서 답을 찾잖아요. 얘는 분석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해가면서 발견해 가는 거야. 명확한 목표가 있는 게 아니고 난 이 정도면 돼. 행정학에 95점을 맞아야 되겠다는 명확한 목표가 있는 게 아니고 난 행정학이 한 90점 정도면 되겠어. 그치? 그리고 얘는 다 분석을 한다면 최고 답을 찾겠지만 얘는 그게 아니라 일단 저질러봐. 공부해봐요. 그리고 공부해봤는데 시험 봤는데 90점 안에 머물러. 그럼 계속 반복이야. 근데 여기서 이탈한 거야. 그래버리면은 원상복귀해야 되겠죠. 그때 가서야 새로운 대안 찾아가면서 원상복귀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나는 90점에 머무르는 게 목적이에요. 그리고 이 90점이라는 게 내 합격에 가장 크게 기여하기 때문에 90점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건대 이 정도면 괜찮다는 겁니다. 분석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이 답을 찾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다시피 주요 변수, 뭐 영어 점수, 국어 점수, 행정학 점수 이런 것들이 내가 원하는 일정한 상태에 유지되게 하는 게 목적이고 미리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적응해 가면서 답을 찾아가는 겁니다. 이러니까 답이 2번이겠죠. 지금 합리 모형이잖아. 광범위한 대안을 찾고 탐색하는 합리 모형이고 얘는 그게 아니라 어떤 대안을 해보고 여기에 머무는가 보고 머물지 않는다면 버려버리고 머문다면 계속할 거고요. 이러면서 찾아가는 겁니다. 밑에 사례가 자동 온도 조절 장치, 뭐 냉장고라든지 전부 다 똑같아요. 그냥 정해진 온도를 유지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프로그램화된 대로 이 유지하는 게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보는 게 아니라 행정학대로 합격이라는 큰 걸 보는 게 아니라 행정학은 90점, 뭐 영어는 90점, 국사는 95점 이런 식으로 전부 다 개별적으로 따로따로 볼 겁니다. 모든 걸 다 보는 게 아니야. 그러다 어느 날 영어가 점수가 낮아지면은 다른 건 무시하고 일단 영어부터 올리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한정된 변수와 범위만 볼 거니까 불확실성이 통제될 수 있겠죠. 모든 걸 다 보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사이버네틱스가 나오더라도 어떤 게 답이다? 합리 모형이 답이에요. 합리 모형과 비교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합리 모형과 가장 반대된다고 그래. 왜? 다른 모형들은 그래도 분석을 했잖아. 제한되더라도. 근데 얘는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경험해 가면서 찾아가는 거잖아. 이게 적응하는 거잖아, 이게. 그래서 가장 대비된다고 그래요. 답은 2번입니다. 자, 립스키죠. 일선 관료. 자, 또 나오네, 립스키 아저씨. 일선 관료는 매우 복잡한 업무래요. 왜? 대면 업무니까. 미리 문서로 정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지? 근데 자원도 부족하고, 그다음에 성과 기준도 모호하다 보니까 그 대처 방안이 뭐다? 단수나 표준화, 할당 배급 같은 것들이에요. 고객에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 반응해버리면 난 다 못해요.
못하면 또 비난받을 거니까 또 하나하나 대응한다고 해서 칭찬받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됐지? 이러니까 1번 틀렸죠? 고정관념을 형성하는 거야. 내가 이런 부류의 고객은 해주겠다. 이런 부류의 고객은 하지 않겠다라고 이미 관념 형성한 다음에 요것만 할 겁니다. 그치? 그래서 고정관념 형성해가지고 이런 복잡한 문제를 헤쳐나간다는 겁니다. 이거 다 못 해줄 거니까요. 1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고객들이 기대가 다 일치하지 않아요. 어떤 고객은 좀 자세하게, 어떤 고객은 좀 빨리. 다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율배반적이라는 거야. 이율배반적. 예, 맞죠?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건 틀렸고, 이거는. 이율배반적이다 보니까 성과 기준도 모호하고, 그치? 모순된 기대를 요구하고, 그치? 내가 어떻게 해도 욕을 먹어요. 이러다니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관리 어떻게 대처하나 봐? 자원도 부족하고요. 그러니까 간헐적으로, 부분적으로, 그치? 할당배급이야. 누군 해주고 누군 안 해줄 겁니다. 내가 100명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안 해줘요. 그치? 저 강의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다 자세하게 할 수 있어. 근데 그게 칭찬받는 게 아니야. 오히려 시간이 많이 들어갔다고 비난받고 또 모르는 내용까지 강의하다 보니까 듣기 싫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넘어간단 말이야. 이러니까 그냥 보지 마세요, 보지 마세요. 요것만 나옵니다. 이렇게 강의하는 게 오히려 여러분 마음은 편할 수 있잖아요. 그치? 그 얘기다 지금. 그다음에 하위 계층에 있지만 전부 다 대면 업무예요. 문서로 정할 수 없기 때문에 재량이 많습니다. 직무의 자율성이 많고요. 재량권의 범위가 되게 넓어요. 이러니까 립스틱 하고 싶은 말은 이런 일선 관료를 통제하지 못한다면은 이제 정책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일선 관료한테 재량 주라는 의미가 아니야. 재량이 되게 많아. 근데 보다시피 자원도 없고 이율배반적이고 이런 일선 관료 일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태 이 사람을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연구하자는 거야. 어쨌든 일선 관료 연구하는 거니까 상향 집행의 방법이에요. 답은 3번이 틀렸습니다. 3번이 맞았습니다. 자, 9번입니다. 재정관리네요. 자, 어쨌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의 모든 국가들은 행정부가 제출하고 국회가 심의 확정합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의결주의죠. 일본과 우리는 의결주의고 다른 선진국들은 대개 법률주의예요. 법률주의라면은 세출뿐만 아니라 세입도 구속력이 있다는 겁니다. 세입법, 세출법이니까 1년짜리 법이에요. 됐지? 또 나왔네, 조세. 조세는 국공채와 비교될 수 있어요. 현 세대가 다 돈을 내는 거니까 미래 세대가 부담하지 않겠죠. 근데 문제가 뭐다? 그 사업이 장기 투자 사업이라면 미래 세대도 혜택을 받는데 전혀 돈을 내지 않고 이득만 보다 보니까 재정 부담이 불공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조세는 현 세대가 어떤 결정을 해서 현 세대가 다 내는 거기 때문에 미래 세대한테 부담을 전가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국공채는 현 세대 결정이 미래 세대에 전가되죠. 이거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내려갈게요. 우린 지금 성과주의 도입하고 있어. 신성과주의가. 그래도 맨 마지막은 목이 있어야 되겠죠. 장관항, 세항, 목이잖아. 비록 입법 과목은 아니지만 행정 과목이지만 목도 사용하고 있어요. 이 품목별 분류는 결국 제일 마지막에 기초 분류예요.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추경은 분명히 신축성을 준 건 맞아요. 금액을 늘릴 수 있게 해줬으니까. 그치? 또 장부를 따로 만드니까 단일성 원칙 예외고 한정성 원칙 예외예요. 근데 뭐다? 국가지정법에 있는 것은 사유 제한이야. 횟수 제한은 없어요. 사유 제한이 있어도 횟수 제한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은 보통 2번, 1번 할 건데 많이 할 때 뭐 3번도 하더라고요. 3번, 4번도 하고 지방은 많이 할 때 7번도 했대요. 횟수 제한은 없다. 사유 제한은 존재하더라. 됐지? 추경은 헌법에 되어 있지만 사유는 국가지정법에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요번 시간 마지막이 이제 성인지네요. 자, 어떤 돈이 쓰였을 때 여자하고 남자한테 미친 영향이 똑같다면 평가할 이유가 없어요. 다르니까 평가해 보자는 거야. 다르다면 어느 성이 유리한가 또는 어느 성이 불리한가. 이 불리한 성에 대해서는 다음 예산에 반영해 줘야 돼요. 이게 성인지 예산 제도라는 겁니다. 호주가 제일 먼저였고요. 우리나라도 도입돼 있습니다. 중앙도 있고 지방도 있고요. 예산도 있고 기금도 있어요. 어쨌든 총괄기관은 기재부예요. 기재부고 성인지다 보니까 여가부와 협의해서 지침을 만들어. 그렇지. 다시 지침은 기재부가 만들지만 여가부와 협의할 겁니다. 그리고 성인지 예산은 각 중앙관서장이 만드는 겁니다. 자, 2번 틀렸어요. 그래서 성인지 예산서는 기재부 장관이 누구하고 여가부 장관과 협의해서 기준을 만들고 그 다음 작성은 누가 한다? 이 사업을 하는 중앙관서장이 작성하는 겁니다.
됐죠? 예산은 항상 예산서는 걔가 작성해서 올리는 거야. 이렇게 올라갈게요. 정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친 효과를 평가한다. 그 결과를 반영해 달라는 겁니다. 특정성에 대한 우대가 아니야. 여자한테만 우대하는 게 아니라 여자, 남자 대등하게 하자는 겁니다. 그 얘기였고요. 그다음에 내려가니까 성인지 예산의 개요. 그다음에 규모가 내가 5%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랬죠. 전체 예산이 500이라면은 한 25조밖에 안 됐단 말이야. 얼마 안 됐고요. 성평등에 대한 기대역과 전부 다 포함하라는 겁니다. 됐지? 결산서도 있습니다. 예산 결산서 다 있고요. 하다못해 기금도 있습니다. 기금도 있고 기금 결산에도 들어가야 돼요. 다 있다는 것. 중앙지방 다 있고 호주가 제일 먼저였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다른 나라들은 되게 개별법인데 우리는 개별법이 아니라 기본법, 특별법이 아니라 국가지정법이라는 또는 지방지정법이라는 기본법에 있다는 것. 됐지? 또 1조 원칙도 아닙니다. 국가지정법은 16조 원칙이에요. 이런 것도 물어봤어요. 1조 원칙인가 아닌가. 됐지? 그 다음에 개별법에 있는가, 기본법에 있는가, 뭐 이런 것도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여가부가 작성하는 게 아니라 그 집행기관인 중앙관서장이 작성해요. 다만 기재부가 지침 만들 때 여가부와 협의하는 것밖에 없어요. 됐어. 또 여자한테만 우대하는 게 아니라 공평하게 하자는 거고요. 전체 예산 규모의 정말 일부밖에 안 된다는 것. 점점 늘겠지만 아직까지 일부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성인지 예산입니다. 감사합니다.